그동안 글로벌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반도체 섹터가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최근 보인 급등세의 투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중심축이 반도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을지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은 김태성 IS 본부장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부장님. 네. 1시부터 시장 색깔이 좀 바뀌는 듯한데 네. 오늘은 코스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생각보다 코스닥의 지금 상승의 지속성이 그 여타 다른 날보다는 오늘 굉장히 좀 도드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절대지수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 하락을 되돌리는 정도이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코스닥 대표 종목군들, 지금 대표적으로 아마 제약바이오를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수급 현황은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4월 달, 5월 달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더 강할 때 나타났었던 현상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대형주, 대장주, 누가 뭐라 해도 주도주가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주도주들이 외국인의 수급은 모자른다 하더라도 연기금 혹은 투신 아니면 금융투자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코스닥 관련 주들도 오늘 만약 종가 기준으로 수급을 받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더 좋은 거고요. 외국인들이 만약 없었다 하더라도 금투 혹은 연기금의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워낙 수급의 빈집 형태를 좀 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도 이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 오늘 하루의 상승이 반갑긴 하지만 이제는 코스닥인가?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전략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니까 조금 더 우리가 몇 가지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공교롭게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네. 드디어 FOMC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FOMC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네. 뭐 우려일 수도 있고요. 네. 흐름이 좀 달라지나요? 일단은 WTI 유가가 지금 배럴당 70불 중반까지 내려왔잖아요.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서둘렀던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케빈 어시시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데비전이잖아요. 데비전에서 조금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유가의 하락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했었거든요. 이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유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금리 동결 그리고 여기에 금리 인상 그리고 연내에 만약에 많이 한다면 2회까지도 지금 열어두고 걱정했었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만약에 인상해도 연내 1회 혹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연내 인하는 어렵더라도 동결로 가닥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또 심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동조를 하는 게 결국 제약바이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경계감은 놓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데 시장에서 보니까 9월 FOMC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가 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증권가에서 8월 말 그리고 9월 초 이때는 좀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 중순인데 당장 우리 내일도 고민이고 다음 주도 고민인데 그쵸. 벌써 8월 말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기에는 워낙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많이 뛰쳐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 초에 있었던 BOJ는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죠. 일각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에 대한 고민이 좀 나왔지만 이 모든 고민을 결국엔 AI가 여전히 주도주다라고 힘으로 지금 눌러 앉은 상황인 것 같고요. 내일 FOMC가 하는데 하필이면 미국장이 휴장이에요. 네.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혹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말을 겪고 나서 다음 주에 오게 되면 그 충격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FOMC 일정도 중요할 텐데 이제 네. 매크로적인 그런 일정들이 지나고 나면 6월 하순 그리고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또 네. 시작이 되잖아요. 특히 그 안에서도 지금 IT 투톱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투자 중인 분들은 좀 어떤 것들을 지켜가 보면서 반도체 투자에 유의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 걱정이냐? 언제 사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건 비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민만이 아니라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는 동안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혹은 어떤 섹터를 사든 이거는 동일한 고민이니까 고민거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고민은 이거죠. 반도체 소부장 대 반도체 투톱. 오. 이거는 이제 별개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내보이면서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증가했으니 자동적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이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는 선반영이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언제는 또 올라오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은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시각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니까 다들 장비주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들의 가장 큰 부담은 뭐냐. 이번 분기에 발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갭 차이.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차이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메워줄 거냐. 어떤 수급의 공백을 뛸 거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일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반등 시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비중은 기술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누가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이 있죠. 대표적으로 ISC, 리노공업, 뭐 TSE처럼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 아니면 이제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힘을 붙일 수 있는 소재 쪽 이런 쪽을 제외한다면 일부는 비중을 줄여서 수평적으로 교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저는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좋다 이야기를 해도 진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 내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들의 헤지펀드사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느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네.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IPP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전력기기 전선 쪽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듣고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반도체가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올라가기만 하니까 사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력기기 혹은 전선주가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한 대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으면 결국 메모리 반도체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졌고 너무 빨리 올랐다. 그래서 결국 AI 병목인 전력기기를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요. 또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전자닉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못 잡으니 네. 지분 투자에 가능한 삼성물산이라든지 네. SK스퀘어. 네. 최근 SK스퀘어가 훨씬 더 시세가 좋아요. 네. 이런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찬성은 합니다. 충분히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새 SK 스퀘어의 주당 가격도 이제는 160만 원대까지 올라온 네. 상황이라서 저는 차라리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직은 주당 가격이 낮은 쪽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번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코덱스 반도체 아니면 타이거 반도체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가 다른 ETF와 동일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은 동일한데 밑에 한미반도체라든지 SK스퀘어가 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구성 종목의 비중을 좀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ETF를 보는 것도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하, 그러니까 네. 타이거 반도체면 미래에서 나온 거. 미래세 탑5. 그렇죠.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 밑에 스퀘어라든지 한미반도체 훨씬 그렇죠. 비중이 크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코덱스가 되었든 뭐 타이거가 되었든 다른 ETF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 거의 비슷해요. 어떤 ETF들이든지. 근데 그 하위 단에 걸려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체 어떻게 보면 ETF 구성 100% 중에 뭐 1%, 2%대 종목은 의미가 없는데 비중이 최소 5%, 6%, 7%대의 종목군들은 사실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게, 구성 종목을 보면서 선택을 하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또 주가 시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걸까요? SK하이닉스가 뭐 ADR 상장이 다음 주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ADR 상장도 있고 그 지분, 그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 네. 그거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실로 밝혀졌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줘 이런 의미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 또 하나는 이겁니다. SK하이닉스만, 삼성전자만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일정 부분 비율을 맞춰서 가지고 있어야 오늘 같은 해프닝에도 저는 포모 현상을 느끼지 않지, 아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면서 나는 삼성전자만 할 거야 하신 분들은 오늘 또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삼성전자와 적어도 SK하이닉스만큼은 저는 비중을 일정 부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이거 비중 맞추기 어려우니까 증권사에서 뭐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좀 편의를 위해서 ETF 상품을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적극 활용을 하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지금 화면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한 주, SK하이닉스 한 주 28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월급 너무 비싸요. 부여 너무 비싸요. 보급자의 한 절반 정도잖아요. 네. 이거 못 산 사람들은 그럼 뭘 사야 됩니까? 그래서 ETF가 ETF.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다 20만 원대 부근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는 게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주당 200만 원, 주당 150만 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번 나눠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당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 그래도 2번 혹은 3번에 나눠 살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좀 이용해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반도체 소부장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그 안에서 기판 쪽, 또 최근에 네. 삼성전기, LG이노텍 네.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오늘 이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의 주가도 좀 엇갈리긴 한데 네. 이쪽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삼성전기의 승입니다. 그러니까 LG이노텍의 뭐 어떤 기술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기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지금 당장 누가 더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누가 돈을 더 잘 벌 것이냐. 작년에 HBM 기준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조금 나눠서 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가 우위에 있었었죠. 지금이 딱 삼성전기와 LG노텍을 비교를 해보면 저는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땐, 기술적으로 봤을 땐 저는 삼성전기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두 기업들 중에 기판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기판 쪽도 이 대장주 투톱 제외하고 그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심택도 괜찮고 네. 대덕전자도 괜찮고 코리아 서키트도 괜찮고 제가 보통 이런 기업들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 각 기업들마다 장단점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세네 기업은 장점도 다 비슷하고 단점도 지금 다 비슷해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더 특출나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냥 삼성전기에 집중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편할 수 있다. 대신 이쪽도 부담이 되는 건 제가 알던 삼성전기의 가격과는 지금 너무 괴리가 멀어져가지고 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싸다는 말씀이죠. 네. 벌써 삼성전기에 200만 원 선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또 뜨거운 감자가 네. 스페이스X가 간밤 미국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판 스페이스X,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을 딱 가지려고 보니까 카이 항공우주에 네. 뭐 지분 결정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일단 간밤에 그 스페이스X가 장중에는 엄청나게 큰 강세를 좀 보였다가 장 막판에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빠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체 시장의
70% 이상의 거래 대금이 어디서 발생했냐 봤더니 스페이스X에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시가총액도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토했던 게 스페이스X. 이제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오면 가장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인데, 사실 이들의 어떤 지분이 섞이는 이러한 뉴스들은 예전부터 계속 제시되어 왔던 뉴스라서 뭐 그렇게 뭐 새롭게 받아들일 건 아닌데, 간밤에 스페이스X도 좋았지만 미국에서도 로키드 마틴을 포함한 방산주들까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의 대표적인 로켓랩이라든지 뭐 플래닛랩스와 같은 기업들은 조정이 나왔지만 스페이스X 플러스 방산 쪽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혹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월등히 지금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받아놓은 수주 잔고의 규모 자체가 다르고요. 영업이익률 자체에서 이제 체력 차이가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방산 쪽은 사실 저도 이번 주에 가장 큰 기대를 했던 게 방산 쪽이에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네. 종전이라는 변명 때문에 조금 하락 변동성이 나오면 그동안에 좀 모자랐던 비중을 채워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전 이야기가 장 전에 나오길래 편안하게 좀 기다리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시장이 계획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쟁할 때는 쭉 밀려 내려가다가 갑자기 종전 이야기 나오고부터 지금 상승 가속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처럼 좀 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때요? 다들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종전에 재건, 건설은 어떻습니까? 오늘 좀 빠지는데. 저는 건설은 반대고요. 어. 대신에 건설 기계는 보기에는 괜찮다. 그러니까 건설하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뭐 삼성 E&A 이쪽 DLENC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중동 걸프국에서 했었던 그 화학 플랜트 사업에 이들이 참여 수주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딱 끝나고 나서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가능성, 물론 가능성은 높겠지만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대우건설과 현대건설과 DLENC 그리고 삼성 E&A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고 해서 건설주를 하나 픽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누가 되든지 간에 공사 현장을 가게 되면 건설기계를 쓸 텐데 교집합적인 건설기계 쪽이 훨씬 더 확률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HD 건설기계가 좋고, 아니라면 저는 두산 바켓을 보는 것도 나름의 어떤 대응책 아닐까 싶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차 자동차 팔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 원달러 환율 수혜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중장비도 한 대 팔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환율 수혜를 잇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강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철강주 굉장히 네. 강하고 네. K스티법도 오늘부터, 네. 내일은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쪽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하나오션 아니면 전력기기를 보는 게 맞지, 철강 쪽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오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지금 캔들 보면 많이들 음봉으로 네. 좀 전환이 됐잖아요. 여기는 체격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게, 결국엔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처럼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마지막까지도 살아남겠죠.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그러면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진율이 철강 산업이 엄청나게 좋은가? 그 상황은 아닌데 투자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미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은 쪽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거기는 추려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대미 투자로 본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전력기기, 그리고 MRO 사업은 이건 상징성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오션이 만약에 정말로 따내오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이거 오르질수록 우리 코스피지수가 시세를 좀 내네요. 네.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우리 금융시장에서 변동성 그러면 리스크는 위험이다 보면 계속해서 돈을 버는 우리 주도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만 지나면 예전의 주도주가 우리 마스카, 조선이었단 말이죠. 네. 오늘 조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은 방심하면 빠지고 또 이렇게 안 보고 있으면 또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박자를 맞추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조선은 여기서 더 좋은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보진 않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약 1년 반에서 2년 동안 추적했던 요소들 있잖아요. 수주 잔고가 올라야 된다. 사이클 산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이제 마진율이 남겨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나와야 주가가 저는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게 가능한 게 일단은 MRO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내온 데이터 센터용 발전용 엔진 이런 게 붙어줘야 조선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안 좋다기보다는 가지고 있기에는 괜찮은데 욕심을 내면 좀 답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이 한번 쭉 훑었어요. 네. 근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네. 약간 헛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봤을 때 네. 조선, 철강, 네. 뭐 스페이스X, 반도체 다 봤단 말이죠. 네. 소부장까지. 네.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답이 일단은 뭡니까? 반도체인 거죠.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아니면 가로치고 전력기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반도체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주가의 본질 가치는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가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혹은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ETF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제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우리가 실제 사고 파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고 팔 때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싼 가격에 사고 싶고 네. 조금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게 맞아요. 인간의 본능이라서 그래서 그걸 조금 충족시킬 수 있어 보이는 건 저는 전력기기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후장 체크포인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IS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